겨울철 같은 경우는 질문이 잘 안 됩니다. 이사 간 다음에 여름 되기 전에 청소를 받은 다음에 안 시원하다 그래요. 여름인데 얼어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시공경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얘는 고압관이랑 저압관인데 하랑 후예요. 에어컨은 무조건 하랑 후. 압축, 음축, 팽창, 증발이라 그래요. 안으로 이거를 막는 거예요. 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실내 전원 방식, 실내 전원 방식. 통신 방식도 캐리어나 LG나 삼성이나 모델마다 다릅니다. 요거를 보고 이대로 이 색깔대로 맞춰서 끼워주시면 돼요. 한 개씩 빼고 다시 끼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접지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시스템 에어컨 2대, 3대, 7기가 한 대 몰려있어요. 가스가 부족합니다. 밑에 쪽은 시원한데 위로 올라오면 연기가 안 나오는 그런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만졌을 때 이쪽은 위에 찬바람이 나오는데 위에는 찬바람이 나와요. 제일 많이 되는 거, 가정용에서 진짜 제일 많이 되는 게 조인 불안. 그래서 기다리시면 돼요. 얘가 밑에 가시면 지금 불죠? 여기가 되면 게이저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R2톤인데 이게 옛날 흔히 말하는 옛날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많이 들어가요. 서원에서 시스템 에어컨 설계랑 시공이랑 하고 있고요. LG 전문으로 하고 있고 바람연구소라는 상호명을 갖고 일하고 있는 김웅영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두 가지 발포가 있어요. 엠보 발포가 있고 EPDM 발포라고 해요. 이거는 고무 발포고 얘는 난연 소재예요. 쉽게 말하면 불이 붙어도 금방 꺼지거나 그런 재질이고 대신에 얘가 불이 붙으면 열을 가하면 발암물질이 많이 생성이 돼요. 흔히 말하는 검은색 매캐한 냄새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엠보는 말 그대로 스펀지 두꺼운 거예요. 지금 이거는 원래 가정용에서 쓰는 배관의 보온재는 아닙니다. 얘는 냉난방기에 들어가는 보온재고 얘는 이제 가정용 올인원 에어컨 많이 천장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아파트 같은데 그럴 때 많이 들어가는 게 이거 보온재라고 보시면 돼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주고요. 얘가 이제 배관인데 지금 이 녀석은 시공경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굵기는 왜 차이 나요? 고압관, 저압관. 굵기요? 얘는 고압관이랑 저압관인데 하랑 후예요. 에어컨은 무조건 하랑 후. 하 할 때 멀리 가세요? 후 할 때 멀리 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잘합니다. 그리고 얘는 회수관. 저압관이 들어오는 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압관이 나가는 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에어컨은 사이클이 4대 사이클이 기본인데 압축, 음축, 팽창, 증발이라고 그래요. 이게 냉방 사이클의 기본인데 그걸 반대로 하면 난방 사이클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왜 청소 많이 하시는 요 에바핀 있죠. 우리가 이제 일반 용어로 에바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음축기예요. 그리고 실내기에 달려있는 에바핀이 증발기예요. 근데 그게 정상 사이클일 때는 에어컨인데 난방으로 이제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거꾸로 돌아가요. 이게 사방변 밸브라는 안에 부품이 있는데 그게 있고 없고가 냉전이냐 아니면 냉난방기냐의 차이인데 전문용어로 말하면 히트펌프라고 요즘에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히트펌프입니다. 이거 보면 이게 거꾸로 꺾이지 않아요. 근데 없으면 꺾여요. 위에 있다가 한번 꺾어보시면 여기 있으니까요. 그리고 절단면하고 맞춰요. 대충 유격을 어느 정도 보고요. 제일 좋은 방법이 솔직히 이 동그란 원이 계속 그대로 가는 게 좋고 제일 좋은 효율 좋은 거는 직선일 때가 효율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가다가 코너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체이기 때문에 가다가 마찰이 생기면 압이 살짝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설치는 솔직히 직선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사를 가서 재설치하면 에어컨이 안 시원한 이유가 시공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꺾이시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가스 누설로 인해서 냉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사 간 다음에 여름 되기 전에 청소를 받은 다음에 안 시원하다고요. 그 이유가 철거를 할 때 이렇게 가스를 몰아놓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몰아놓고 그냥 철거한 경우 그리고 이렇게 반을 연결을 하고 가스를 잘못 넣은 경우 반이 구겨진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이거는 담당자들이 알고 있으면 바로 응대가 돼요. 걸리는 이유가요. 이 신주 끝단 보시면 압착이 된 게 있어요. 별도의 고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압으로 이거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인이 잘못되면 여기서 이제 누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이제 맞추는데 모든 제조사는 이게 조금씩 유격이 있어요. 유격을 이용해서 그냥 끼시면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일 좋은 게 손으로 다 들어가시게끔 체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얘는 돌아가면 답이 없어요. 최악의 경우 여기를 절단해서 용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 이 에바톤 자체를 다 증발기 자체를 다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가급적 안 움직이고요. 밑에만 들어오는 게 이제 요령이에요. 얘는 같이 잡고 그냥 힘 똑같이 주시면 돼요. 근데 초보분들은 추천드리는 게 토크렌치.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면 안 꺾이니까 이렇게 되면 끝납니다. 저희가 이제 작업을 가서 보면은 네. 안시원에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럼 거의 실외기가 펌프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에어컨 청소를 해도 안 시원하고 그런 게 그 오일을 넣는 거랑 또 연관이 있어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사에서는 펌프 안에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오일이 어쨌든 제조사 안에 슈레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배관의 윤활이라든가 그리고 이 펌프의 이제 냉각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냉매 오일을 보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 보면 윤활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도 똑같아요. 엔진 오일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일의 양은 얼마나 들어가요? 냉난방기의 경우는 많이 넣으면 3리터에서 4리터까지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껐습니다. 대부분의 가정하시는 분들은 배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말려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건 잘 하시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에어컨은 솔직히 이렇게 짧게 하면 안 되고요. 한 5m 최소 이 정도의 배관 길이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배관 길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소비자분들은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거 가지고 배관을 일부러 길게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여기에도 미터당 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초과 미터 했을 때 예를 들어 20g, 15g 가정용 같은 경우고요. 상업용 같은 경우는 15구경을 쓰는 모델 같은 경우는 대부분 25평형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상 같은 경우는 미터당 40g.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 있고 멀티 V LG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멀티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배관 미터를 계산하고 실내기 용량을 계산하고 해서 배관을 계산을 해서 냉매를 줍니다. 가정용인데 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실외 전원 방식, 실내 전원 방식.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실외 전원 방식이에요. 그리고 실내외 전원 방식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메인 전원기선. 가정집에다 전기 코드 꽂아서 메인 전기가 흘러가는 거고요. 스탠드나 얘 지금 트윈원 모델이잖아요. 스탠드 그리고 벽걸이 해가지고 통신선하고 실내 전원선이 같이 나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PAC가 있고 RAC가 있습니다. PH가 스탠드. RAC가 벽걸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전원 통신 접지 총 4선식 방식을 좀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존에 설치하신 분이 그냥 꽂으셨죠. 네, 이거는 솔직히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왜 위험하시냐면 전기는 통합니다. 근데 병목 현상이 일어나요. 차 밀리면 왜 좁은 차선으로 가게 되면 차가 몰리고 가잖아요. 근데 화재 위험이 주로 나는 게 전류의 흐름 때문에 많이 나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가위질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VCTF라는 재질입니다. 이 머리카락 같은 게 근데 이걸 잘리게 될 경우나 이럴 때 원래 원칙적으로 얘가 뭐 2.5스키아, 뭐 1.5스키아, 뭐 1스키아 이런 식으로 규격이 있을 건데 이게 잘라버리면 병목 현상이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규격량의 전류량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선에 열이 받아서 화실 위험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때는 터미널을 작업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혹시라도 전선끼리 만약에 연결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는 슬리브를 꼭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전 차단기가 이제 규격마다 있는 이유도요.
그 해당 전류의 흐름 이상이 지나갈 경우에는 네. 차단을 하는 거예요. 네. 20A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차단기가 30A가 달려 있어요. 근데 저희 제품은 예를 들어서 20A가 전격 규격이에요. 근데 30A 걸어도 당연히 전기가 들어가니까 작동이 되겠죠. 그리고 20A보다 크니까 상관이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죠. 사실 안 됩니다. 냉난방기는 특히나 정말 안 됩니다. 왜? 얘가 비정상 운전을 할 때 차단기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30A, 40A 이렇게 높은 거 하면 전기는 흐르지만 차단기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전격 규격 써주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보시고요. 이 터미널에도 스퀘어 용량이 다 있습니다. 뭐 2.5 스퀘어 터미널, 뭐 1 스퀘어 터미널, 뭐 075 터미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도 규격에 맞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 네. LG 같은 경우는 LN 통신 접지예요. 그러니까 통신 방식도 캐리어나 뭐 LG나 삼성이나 모델마다 다릅니다. 지금 이거는 4선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LN이 있고요. 네. RSTX 선을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이 2가닥입니다. 그리고 접시 한 가닥 해서 네. 5가닥을 쓰는 통신도 있어요. 삼성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내 정비가 따로 들어가고 통신선이 독립적으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총 5가닥 거의 대부분 제품이 보시면 되고요. 네. LG 제품은 거의 다 4선식 방식을 써요. 근데 LG도 특이하게 상업용 모델에서 어떤 특별한 냉전 모델일 경우에는 5선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리어는 그때그때 다르고 통신은 캐리어 같은 경우는 통신이 아니라 통신 한 가닥인데 대기 전력이라는 단자가 또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5가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좀 제조사마다 방식과 기술 문제 등등으로 좀 논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새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거 3색깔이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를 그냥 가위로 잘라놨기 때문에 열어보면 이렇게 여기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요거를 보고 이대로 이 색깔대로 맞춰서 끼워주시면 돼요. 한 개씩 빼고 다시 끼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접지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냐면 그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에어컨 분해 조립할 때 접지를 다 빼는데 접지 위치가 헷갈려요. 이거 어디다 껴야 될지. 그냥 겹치셔도 됩니다. 접지는. 접지는 사실상 이 본체에 있는 대기 전류가 있습니다. 그 전류를 흐르게 해서 하는 거예요. 딱 됐는데 전기가 찌릿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건 다 접지가 안 된 겁니다. 대기 전류가 되면 통신 에러가 뜰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과 에어컨 할 때 통신선을 다 분해해서 PCB까지 내리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시스템 에어컨 2대, 3대 실외기가 한 대 몰려 있는 네. 그런 경우인데 그 시스템 에어컨 천장을 한 대를 통신선을 잘못 연결해요. 순서로. 네. 그러면 나머지가 다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한 대만 이 통신선 위치가 바뀌어도 그 층에 있는 시스템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순서가 그 중에 한 대만 안 된다. 네. 그러면 삼성 그 슈레기가 인식할 때는 SDN 같은 경우는 4대를 입력을 했었는데 주소를 4대 설정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안 돼버리면 3대밖에 입력 신호가 없으면 다 안 돼요. 네, 그건 괜찮지. 그게 시스템의 그냥 단점입니다. 통신 에러가 떠버리면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지 슈레기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권 가면은 전층이 다 안 나오는 경우를 보면 그 초보자가 작업한 데를 찾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어떻게 해놨는지. 지금처럼 사실상 중고를 만약에 이렇게 설치하실 경우에는 FM은 다 날리셔야 돼요. 가스를. 뭐라도 안 됩니다. 왜냐? 설치 환경이 변경이 돼서 배관의 길이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다 날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이런 410 냉매 같은 경우는 보충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뭐 정말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막 보충해서 한때 이슈가 됐었죠. 뭐 가스 여름철에 뭐 냉매 충전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제 비용 청구를 한다고 하지만 보충 개념은 사실이 아니에요. 410은 혼합가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 성분이 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얘가 가스를 좀 뺐어요.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새로운 가스를 넣었어요. 그럼 기존에 안에 남아있는 잔류가스랑 얘랑 새로운 혼합물이 들어갔을 때 이 비중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버리면 얘가 압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는 펌프의 압에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가급적 중고를 하실 때는 원래는 이거 다 빼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다 빼고 오일 보충하고 냉매를 다시 진공을 잡고 보충을 하는 게
작업 내용은 쉬워 보이지만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요. 근데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보이죠. 이제 이런 쪽에 부담을 하고 싶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 저렴한 방법으로 막 찾고 저렴한 기사분들을 찾다 보니까 기사분들도 알지만 어떻게 보면 솔직히 변경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충량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금 맞춰가지고 듣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솔직히 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눈에 띄는 피해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FM은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스를 들 거면 이렇게 진공기도 가지고 와서 진공까지 다 잡고 제대로 넣어야지. 아니면 그냥 보충하는 개념으로는 이게 정상 작동이 되지가 않아요. 이 파란색은 저압을 의미하고요. 빨간색은 고압을 의미합니다. 고압관이 근데 여기 보시면 없죠. 주로 이거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근데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고압과 저압이 따로 있습니다. 제품마다 다르지만 EV 밸브라든가 안에 이제 조절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닫히는 경우에는 얘만 잡히고 얘가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델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두 개 다 서비스용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때는 두 개 다 꺾고 같이 열어서 진공을 잡는 거예요. 지금 얘는 한번 열면 이 안에 공기라든가 뭐 기타 부분에 물질들이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 부분을 초조화시키기 위해서 효율이 그러면 떨어집니다. 만약에 진공을 제대로 안 잡고 하실 경우에는 진공 게이지가 바늘이 움직여요. 그 말은 뭐냐면 압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5까지 떨어지려면 이 가동용 모델은 한 30분 정도 소요되지 않나요? 더 걸립니다. FM대로 한다 그러면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5%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던데 그런 경우는 만약에 컴프까지 잡는다 그러면요, 지금처럼 없습니다. 이거는 이건 알아두셔야 될 게 가스를 넣는데 막 5분 10분 만에 넣는 게 아니고 최소 1시간 잡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게 정확히 가스를 넣는 거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진공이 잘 안 잡혀요. 온도 편차 때문에. 그리고 배관의 돌기 편차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진공이 겨울철에 잡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겨울철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공기 중 포화 상태가 무거워서 잡기가 힘들고 여름철에 진공이 잘 잡혀요. 생각보다. 근데 겨울에 같은 경우는 잘 안 잡혀요. 온도가 낮은 경우에 진공 잡기가 힘드니까 때에 따라서 질소가압을 하면서 넣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비용 문제랑 시간 문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라리 시간을 몇 분 해서 진공을 최대한 땡겨버리죠.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은 여기에요. 여기서 궁극적으로 얘한테 찬 온도를 주는 거예요. 이 공간을 통해서. 그러면 얘도 바람이 잘 통하고 얘도 온도가 더 내려갈수록 안에 효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익 여기 보시면 얘가 오래됐지만 먼지가 이렇게 떠있어요. 이 팬의 온도가 이제 교환이 돼야 되는데 먼지로 인해서 교환이 안 돼요. 먼지 온도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도가 교환이 돼야 되는데 뭐 2도, 1도, 2도밖에 교환이 안 되거든요. 교수님 말씀대로 침 내기도 중요한데 여기 냉각팬을 청소해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 거기는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쌓여요. 그리고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런 서울 시내 가보면은 골목길이 좁은 데가 있어요. 좁은데 벽이 여기인데 실외기가 여기 설치되어 있어서 바람이 이렇게 딱딱 닿는 데 오염도가 그런 데는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비둘기가 좀 많이 쌓여요. 여기 보면 이렇게 비둘기 배설물들이 다 높여져 있어요. 그런 데는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 근데 최근에 아파트들은 집 안에다가 이걸 설치하잖아요. 너무 깨끗한 경우는 굳이 깨끗한데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까처럼 특이한 케이스 오염물이 좀 많이 되어 있는 물류창고라든가 주차장 이렇게 실외기가 여러 개 막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건물들 골목길 이런 데 청소를 해주는 게 맞아요. 얘가 되게 뜨거운 날 뭐 이렇게 막 열을 줄받게 하면 좋다 뭐 한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처마를 만드는 게 아니고 덮어버려요 아예. 그러면 이 열이 복사열이 생겨버려서 오히려 화재가 날 수가 있고 얘가 오히려 열이 높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열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때는 차라리 뭘 덮고 하지 마시고요. 물 뿌리라 하세요. 그러면 효율이 훨씬 좋아지고 전기세가 훨씬 덜 나옵니다. 찬물 한번 뿌려주시면 좋아요. 얘는 어차피 비를 맞기 때문에 실외기잖아요. 바깥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찬물을 한번 뿌려주시거나 하시는 게 좋지. 절대 위에다가 덮지 말라거든요. 장판 같은 거 하시는 분 있어요.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가정집 가보면은 여기다가 연각 돗자리 이렇게 해놔요. 그냥 다 걷어내거든요. 이런 거니까. 좀잘 해보려고. 전공이 잡혔다고 가정하고요, 시간상.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게이지를 잠그고요. 네. 잠습니다. 그러면 잠긴 거고요. 네. 잠겨서 펌프를 끄고. 한번 보시죠. 쫙 보셔서. 이제 가스 넣기 전에 제일 좋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냉매 오일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 네. 냉매 오일은 진공기를 대고 넣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진공을 잡은 상태에서 컵에다가 오일을 부어요. 네네네네. 일반 식용유 같이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네. 얘를 담가서 게이지를 풉니다. 그럼 안에 진공 때문에 오일이 쭉 빨려서 들어가세요. 근데 만약에 두 가지가 같이 있다 그러면 한쪽을 잠가서 한쪽을 빼버리고요. 한쪽을 진공을 물려서 한쪽을 박습니다. 한쪽은 계속 빠는 거고 네. 한쪽은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게이지는 이런 게이지도 있고 전자식 게이지가 있어요. 요즘에는 많은 선배님들이 전자식 게이지 많이 씁니다. 전자 게이지가 확실히 훨씬 더 정확도가 좋고 여러모로 많이 좋습니다. 이 안에 공기가 차 있잖아요. 먼저 빼줘야 되죠. 네, 이것까지는 진공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에어팟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그래서 액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뒤집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여기 보시면 대니 공량이 5m에 1kg만 채웠어요. 컴퓨터에 잡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래서 그거 1kg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금처럼 거의 1kg 넣으셨죠? 네. 잠그고요. 얘도 잠갔죠? 그다음에 가스를 풉니다. 주의하실 점이 화상이 있습니다. 이 가스 나오는 거에 손을 대시거나 하면 화상이 돼요. 그 우리가 네. 사전 점검 할때 케어하기 전에 네. 실외기가 도는지 확인하면서 네. 여기에 이제 수분이 좀 꽉 차 있거나 밑에 물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예, 예. 얼어 있거나 네. 얼음 낙이 생성돼 있거나 네네네. 그런 경우도 이런 경우처럼 누설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도 여름인데 얼어 있다. 여름인데 얼어있다. 그럼 가스가 없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한 80, 90% 정도가 가스가 부족하면 얘가 하얗게 얼어버리고 꽝꽝 얼어버려요. 사전 점검을 할 때 에어컨 사전 점검을 할 때 실외기가 돌아가는지 저희 확인하잖아요. 확인할 때 혹시 이 밑에 얼었다 녹은 흔적이 있거나 여기가 살짝 얼어 있으면 고객한테 가스가 부족하다고는 미리 고지를 해주세요. 우리랑 케어를 해서 안 시원한 거랑 가스 없는 거랑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고지를 해주셔야죠. 해줘야 될 거예요.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방제 시운전. 이런 식으로 해서 얘 냉매량이라든가 분입량이라든가 아니면 비료들 종합적인 거를 냉매량이나 이런 자체적으로 얘가 데이터를 세이브를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실내 온도 센서를 잡으시고 하시는 게 오히려 두 번 안 가시는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온 티수가 얇으면 결로가 생겨요. 왜냐면 이거 배관이 차가워지면 이 보온재 자체도 지금 방금처럼 차가워버리면 보온재도 차가워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뜨거운 공기랑 만나면 떨어집니다. 근데 정상적인 만약에 압이 들어가 버리면 얘가 완벽히 저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온으로 들어가서 모세관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적으로. 팽창밸브를 지나서 얘가 시원해지는 원리예요. 근데 요즘 대부분 실내기는 팽창밸브가 다 안에 있긴 해요. 근데 모델마다 실내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델 중에서는 가스가 부족하면 이 밑에 쪽은 시원한데 위로 올라오는 연기가 안 나오는 그런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만졌을 때 이쪽은 분명히 찬바람이 나오는데 위에는 찬바람이 나요. 그러면은 가스가 부족한 거죠. 아까 전에 그 백걸에서 이렇게 물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가스가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여기 에바에 보면 이렇게 가스 간이 있잖아요. 그게 끝까지 다 못 밀어주기 때문에 중간까지만 가고 하면 그 어느 시점에서 그 부분이 얼어서 그게 물이 타고 내려오다가 언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톡 튀어나와요. 그럼 우리 그 날개 있는 바람 부분 쪽으로 이렇게 침뱉듯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가스가 부족한 거 확인을.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저게 왜 많이 나오냐면 증발기잖아요. 스탠드 얘 같은 경우는 구성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에바펜이 세로 돼 있어요. 가로 설계가 아니라 세로 설계인데 증발팬이 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증발팬이 분영을 했는데 증발팬이 풀로 다 돌렸을 때 얘가 증발했을 때 토출 온도랑 말 그대로 밑에만 증발해서 그게 가스가 부족하니까 증발이 돼서 온도 변화를 돼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올 때는 중온이 돼서 나오거든요. 또 세척을 하잖아요. 세척하다가도 알수 있는 부분이 그 분해에서 냉각팬을 보면 아래쪽은 되게 넓어요. 이쪽은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도 먼지가 아래쪽에만 분해가 쏠리기 때문에 그것만 제일 많이 새는 거 가정용에서 진짜 제일 많이 새는 게 조인부랑 서비스 밸브 노후화로 인해서 패킹이 어느 정도 지나면 보내볼게요. 얘는 지금 멀쩡하죠? 근데 만약에 가스가 좀만 샌다 그러면 새면 대부분의 뽀글뽀글하면 미세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지금처럼 이렇게 소리도 안 납니다. 약간의 그런 미세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그런 식으로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스를 여기 있는 가스를 이 실외기로 모으는 방법. 네. 자, 모을 때는요. LG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래 모은다는 개념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냉각 사이클이 돌아야 모을 수가 있어요. 주의하실 게 LG는 사실상 100% 말 수가 없어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펌프다운 기능이 있지만 제조사도 알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왜냐면 얘는 펌프 자가 보호 기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압이 다 들어와 버리면 다시 내뿜어서 뿌려버려요. 왜냐, 컴포가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 가스 모으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냉각기를 드러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드러내야 돼요. 근데 그냥 전기가 흐르고 드러내면 가스가 다 누설돼 가요. 그래서 최대한 가스를 이쪽으로 실외기 쪽으로 몰아넣고 냉각기를 해체하기 위해서. 다 여시고요. 가스 모으는 방법. 예, 아까 게이지 이렇게 있으시죠? 준비 단계가 요겁니다. 고압관을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고압관. 이렇게 해서 기다리시면 돼요. 얘가 돌 때까지. 지금 돌죠? 여기가 돌면 게이지 압이 변하기 시작해요. 얘가 이제 쭉 빨리고 난 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100%다 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제로가 될 때까지 가버리면 얘는 다시 뿌려요. 그래서 한 5에서 4km 정도에 걸렸을 때 꺼버립니다. 소리도 좀 집중을 해주세요.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얘부터 소리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굉장히 조용하고 아늑하게 소프트하게 돌아가죠. 네. 그냥 잠급니다. 쿨하게 잠그시면 되고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말리실 거예요. 계속 써보시는 거. 자, 소리가 들리시죠?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들리시죠? 뽑으시면 돼요. 뽑으시면 돼요. 그냥 뽑으세요. 그 다음에 뽑으면 가스가 여기 몰아져 있는. 여기에는 가스가 없고. 자, 그러면 계기상으로는 아까처럼 보면 한 2, 3kg 좀 남아 있는 거죠. 아까는 거의 10kg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잠갔으면 배관에만 좀 가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만 저압에다 그냥 진공 잡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랑 양은 똑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가스의 410 가스 같은 경우는 불균형하긴 한데 이거 가지고 치명적으로 입진 않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잘못하실 경우는 재수가 나쁘면 펌프가 죽습니다. 처음에 이걸 고압을 잠그잖아요. 고압. 계속 이쪽으로 내보내기만 하고 들어오는 거는 안 들어오게 하려고 이걸 먼저 잠그면 돼요. 이거 먼저 하시면 됩니다.
일단 컴프레셔가 나간 제품 예. 이 경우에 예. 저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실외기를 교체해주는 게 싸거든요. 맞습니다. 중고로 사서. 네, 컴프만 교환해도 되는데 그런 경우는 서비스가 될 경우에는 컴프만 가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단종이 되거나 그럴 때는 아예 제품 자체를 교환하는 거죠. 실제로 그 실외기를 그냥 교체하는 게 빠릅니다. 이거를 뜯어가지고 검색을 교체하는 것보다 그거를 펌프를 교체를 했는데도 다른 데 이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외기를 통째로 교체하는 게 나아요. 보장이 많습니다. 네, 신제품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무상 유예 기간이 길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옛날 제품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이제 410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R22는 좀 방법이 더 쉬워요. 저울도 필요 없고요. 말 그대로 R22는 게이지 안으로 조절합니다. 가스가 종류가 지금 두 가지를 쓰신 거예요. 이게 이제 R22 모델입니다. 요거인데 이제 이게 옛날 흔히 말하는 옛날 일반적으로 정수통이 많이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얘는 가성비가 좋은 냉면입니다. 값도 싸고 효율이 좋아요. 인버터는요 껐다 키면 전기세가 더 나와요. 오히려 초기 가동 전류는 투투 제품보다는 일반 에어컨보다는 이 인버터가 훨씬 큽니다. 전력 소비량. 그래서 껐다 키시고 처음에 얘를 키셔서 얘가 지금 방금처럼 팬 돌아가기까지는 실외기가 압축되기까지는 얘는 기다려서 컴프를 찍어 누르는 시간이 있어요. 정속형으로 키면 바로 도는데 얘는 눌러서 그 압축된 힘으로 열을 교환을 해서 들어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초기 가동 힘이 더 전력 소모가 커요. 그래서 껐다 키시면 안 좋아요. 통신선이 굉장히 얇죠. 얘는 1스퀘어로도 충분합니다. 1스퀘어가 2kg 정도의 커버를 하는데 그 정도의 적은 전기 소모량을 쓰기 때문에 얘 돌아가는 걸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인버터는 인버터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